우리 부정적분 유형편 숙제해온 거 질문 먼저 좀 받고 갑시다. 번호 한번 불러볼까? 방학 동안 밀린 거 다 했지? 목요일날 책 검사 한번 해도 되지? 목요일날 안 돼 있으면 밤새고 가자. 진짜 숙제해야 된다. 유형편 빨리 질문. 17번. 뭔가 억지로 쥐어 짜내서 질문하는 느낌인데 아니지? 빨리 질문합시다. 몇 번? 4번? 응. 31번. 32번. 빨리 눈치 보지 말고 29번? 응. 31번. 응. 자, 봅시다. 그럼 더 있으면 하고 4번부터 볼게. 4번부터 봅시다. 자,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hx를 적분한 게 요거래. 그때 h1 더하기 h'1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럼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미분은 편하잖아. 이거 빨리 보고 양변 미분 한번 해보자. 얘 지금 hx를 적분한 거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다 쓸까? 양변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좌변은 그냥 hx가 되겠지. hx가 될 거고 우변은 이거 곱미분 해줘야 되는 거지. 곱미분. 곱미분이니까 우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거 미분한 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다. 그럼 지금 fx랑 gx랑 다 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 미분한 거 쓰고 갈까? 얘 미분하면 2x 이렇게 될 거고 얘 미분하면 6x 플러스 1이지? 이렇게. 그럼 hx 만들 수 있지. 여기다 쓰자. hx 미분한 계산하면 2x랑 얘랑 곱하니까 바로 쓸게 그냥. 6x 세제곱 2x 제곱 6x 세제곱 2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f랑 g 맞지 f랑 g 프라임 곱할 거야. 그럼 6x 세제곱 6x 세제곱 내가 계산하는 이유가 h 프라임도 계산해야 돼서 어차피 또 미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산할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이게 hx네. 한 김에 계산하자. 1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럼 h1은 1 집어넣으면 15, 9, 8 나오나? 8 나오겠네 이렇게. 그럼 h'1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또 미분하자. h'. 요거 미분하면 3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그럼 h'1은 36 계산하면 4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얘 미분하면 hx 나온다는 거를 좀 이용하자 문제였고 그 다음에 17번 우리 이제 말을 잘 이렇게 수학적인 용어로 잘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잘 바꿔서 봅시다. 지금 함수 fx가 3ax-4를 적분한 거랑 똑같은데 y는 fx 위의 점 1, 마이너스 2의 접선의 기울기가 2래. 이거 보고 빨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런 언어적인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y는 fx 위의 점 1, 마이너스 2니까 얘가 하고 싶으면 뭐야? x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는 거니까 f1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거 하고 싶었던 거지.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잖아. f'1이 2다라는 거네. 이렇게 이거 준 거네. 이거 두 개. 그럼 봅시다. fx가 3ax 빼기 4를 적분한 거야. 그럼 fx 뭐니? 적분하면 되지. 할 수 있잖아. 적분하면 2분의 3a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적분의 상수 c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f'x는 이 양변 미분하면 얘 나오지. 얘.
3ax-4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f'1이 2니까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돼. 그러니까 a는 얼마? 2 나오나? a는 2? 얘가 2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럼 f1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 c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그래서 f2는 2 집어넣으면 3 나오나? 3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29번 우리 이제 이런 용어들을 잘 정리하면 될 거야. 29번 우리 이제 이런 정의 가지고 푸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 지금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요거를 처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선 fx 플러스 y 함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라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우리 이제 이거를 보면 좀 안타깝지만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x랑 y에다가 둘 다 0 집어넣는 거. x에다가 0, y에다가 0 대입하는 거. 빨리 집어넣어보자. 그럼 0, f0, f0, 0이니까 결론이 뭐가 나올 거냐면 f0이 0이다가 나와야겠네. 이렇게. 다음 두 번째 함수 방정식 보면 우리 빨리 도함수 f'x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써볼 거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됐잖아. 얘가 지금 여기 y 대신에 h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선생님 바로 쓸게. fx 이렇게 없어지고 fh만 남지. 그리고 여기 x 대신에 y 대신에 h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럼 얘 빨리 이렇게 찢을 거라 그랬어. 이렇게 찢을 거야. 그래서 우리 굉장히 좀 중요한 행동이었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이렇게 찢어질 거고 이렇게 찢으면 h 약분돼서 2x가 이렇게 남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우리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얼마든지 빼기 0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f0이 0이니까 빼기 0 대신에 f0을 이렇게 써서 얘가 뭐가 된다? h가 0으로 갈 때 f'0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되냐면 2x 플러스 f'0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얘가 지금 f'x라고. f'x가 2x 플러스 f'0야.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게. 이제 조금 어려워지니까 편하게 들어봐봐. f'x가 2x 플러스 f'0인데 쓰자. 이 f'0 뭐냐면 상수잖아. 이거 무조건 숫자잖아. 미분계수니까. 이거 숫자 나오니까 선생님 이거를 그냥 k라고 이렇게 우선 놔볼게. 우선 이렇게 놔보자고. 이렇게 놔보자고. 이렇게 놔봐. 그러면 f'x가 2x 플러스 k가 되니까 내가 이것 대신에 저거 쓸 수 있지. 얘 대신에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게. 그럼 라지 fx가 결정되는 거 맞니? 라지 fx가 인테그랄 x-2 2x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뭐 하고 싶어? 너네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니? 라지 fx도 마음에 안 들고 인테그랄도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 미분하고 싶은 거야. 미분해봐. 그럼 라지 fx 미분하면 우리 스몰 fx 되지? 얘를 적분한 거를 미분하는 거니까 적분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잘 봐봐. 잘 봐봐. 함수 fx, 라지 fx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고 싶대. 라지 fx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고 싶어. 그럼 fx가 어떻게 돼야 돼? 극값이라는 게 뭐야? 너네 극값이 뭐야? 미분계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고 싶다는 얘가 부호가 바뀌는 곳이 없고 싶다고. 우리 3차 함수랑 이 3차 함수를 미분한 거잖아. 얘 지금 fx가 2차 함수니까 적분하면 3차 함수지. 3차 함수가 극값이 없고 싶다? 너네 3차 함수 그래프의 관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 3차 함수는 f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만들어져? 증가 감소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 값이 없고 싶다? 이거 되고 싶은 거잖아. 도함수 2차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중근을 갖거나 실근이 없을 텐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3차 함수는 진짜 완벽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가 그 값이 존재하지 않고 싶다? 도함수인 fx가 는 0이라는 방정식을 따졌을 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싶다고. 중근이거나 실근이 없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은 생각을 해봐봐. 이미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 이건 이미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막 전개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얘는 있을 수 없다고. 그럼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x는 2를 해로 가지니까 얘도 x는 2를 해로 가져야 돼. 2 집어넣어서 0 돼야 되니까 k는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면 된다고. 그래서 f'x가 2x-4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뭐 fx가 이미 구해졌지? fx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f1의 값을 구해달라. 1 집어넣으면 되겠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 3차 함수 지금 이제 우리 조만간 수트 끝나거든? 아마 한 3번? 3번 하면 수트가 끝나. 그래서 다시 앞에 돌아갈 때 3차 함수 한 번 더 정리할 거긴 한데 3차 함수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돼. 다음 31번.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 31번 봅시다. 3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다. fx의 극대값이 3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f1의 값을 구해달래. 우리 이제 f'x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봐봐. fx가 3차 함수야. 그럼 f'x는 2차 함수지? 근데 x절편이 주어져 있네. 그럼 나 f'x 세울 수 있는 거 맞니? 최고 차이수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두면 x랑 x-2를 인수로 갖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f'x가 ax 제곱 마이너스 2ax야. 그럼 f'x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x를 찾을 수 있다고. 적분하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a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극대값이 3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 돼. 우리 둘 중에 어디서 극대 어디서 극소인지 알 수 있지. 빨리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도함수 그래프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극대를 갖고 어디서 극소를 가져? 여기서 극대를 갖지. 극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f2가 극대값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3이라고. 극소값은 여기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x가 0일 때 f0 그게 극소값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그럼 집어넣으면 문자 2개, 식 2개니까 구할 수 있겠다. 0,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1이었고 f2가 3 나와야 되거든. 2 집어넣어서 3 나오는 a 찾으면 되겠지. 계산하자. 3분의 8 마이너스 4 3분의 12 마이너스 3분의 4a 마이너스 1은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넘어가면 4 a는 마이너스 3 나오겠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fx가 구해지지. 마이너스 3 집어넣을게. 계산하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fx? 그럼 f1은 1 집어넣으면 1 나오겠네. 1 나왔다. 그래서 우리 계속 그래프 중요해.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중요하고 극대값 극소값이 어딘지 알고 있다. 적분해서 정보를 하나 더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2번. 서연이가 왜 연락이 없지? 그 다음에 32번.
자, 3차 함수 f,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 fx래. 그럼 빨리 또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해야 돼? 최악의 경우에 fx를 뭐라고 쓰고 시작해야겠다? x 세제곱 ax 제곱 bx 더하기 c로 놓고 가야겠다. 이게 최악이야, 최악. 보통 인수정리 쓰면 최고인데 최악의 경우에 저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이거 오늘 할 내용이기도 한데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내내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잖아. f'x는 f'-x래.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니? 이거 뭐의 정의였어? y축 대칭 함수의 정의였어. y축 대칭 함수, 우함수, 다항함수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짝함수라고 부른다. f'x가 짝함수가 돼야 돼. 그럼 나 지금 fx를 이렇게 설정하면 f'x를 구할 수 있잖아. 미분하면 f'x가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될 텐데 얘가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고? 짝함수가 돼야 된다고. 짝함수. 이런 홀수차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a가 0이다라는 거네. a가 0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다음 두 번째, x는 2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래. 잘 봐봐. x는 2에서 극소를 갖는데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져.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 f 프라임 2 극값에서의 미분계수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그 다음 그때의 값이 마이너스 3이래. 값, 함수값이잖아. f2가 마이너스 3이다.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 2개, 식도 2개. 이거 이용하면 구하면 되겠네. f'2가 0이니까 2 집어넣어서 0 나오려면 b가 마이너스 12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b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 다음에 f2가 마이너스 3이래.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6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c는 13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f-3 구하달래.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36이니까 9, 13, 22? 얘가 답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좀 난해할 수 있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우리 이제 다 사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막상 해보면 할만할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이제 다음 두 번째 돌릴 때 해야 될 문제들의 수준들인 거니까 지금 잘 익혀놔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이제 한 번 더 돌릴 때는 잘 해결을 해봅시다.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서 우리 정적분으로 오늘 나가봅시다. 교재는 152쪽을 피면 되고 항상 했던 것처럼 우리 정리 좀 잘 합시다. 적분에 대한 설명을 한 바닥 정도, 칠판 한 바닥 정도 쭉 하고 쭉 봅시다. 오늘 할 내용들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극한을 넘어가면서부터, 함수의 연속을 넘어가면서부터 그냥 막 이론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 이론적으로 막 골치가 아프거나 막 생각하기가 힘들거나 난해하거나 막 이렇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쥐어 싸매야 되는 그런 건 없고, 철저하게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는 부분들. 지우야 요즘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 지우야 서서 들어. 지우야 빨리 서서 들어. 오늘 정말 중요해. 이제 계속 연결 되잖아. 오늘 잘 안 되면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좀 많이 힘들 거거든. 그래서 오늘 잘 해봅시다. 자, 오늘 정적분을 할 건데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수업의 핵심은 계산이야. 계산.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잘 해야 돼. 잘 해야 된다고.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도록 잘 해야 되기도 하고, 계산하는 방식을 선생님이 좀 내 방식을 강요할 거거든. 내 방식대로 꼭 해줘. 이거 너네 선생님이 수업 가르쳐주는 계산 방식 조금 귀찮다고 해서 그냥 답안지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해버릇 하면 나중에 너네 진짜 계산 끔찍해지거든. 실수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요거에 포커스 맞춰서 수업을 좀 잘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적분 얘기하면서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거든. 기억나니? 부정적분은 뭐였어? 미분의 역연산이야. 부정적분은 사실 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분은 사실 정적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정적분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넓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 이제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수투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심화미 적분으로 빠졌거든. 내가 전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너네가 외우지 않았으면 해서야. 이따 뒤에서 적분의 성질들을 볼 건데 외우지 않고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 자, 넓이야, 넓이. 자, 보자.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고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x는 a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에 x는 b라는 직선이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x축, y는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요 넓이, 영역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이렇게 이 영역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선생님 한 번만 쓸게. 한 번만 쓸게. 자, 봐봐. x는 a, x는 b, x축, 그 다음에 y는 fx. 이 네 개로 둘러싸인 넓이를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이 넓이를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이 넓이를 어떻게 표기하기로 약속했냐면, 이 넓이를 어떻게 표기하기로 약속했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게 정적분이야. 정적분 뭐라고? x는 a, x는 b, x축, y는 fx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이렇게 적분으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아래 끝이다 라고 부를 거고, 여기 있는 b를 윗끝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이 정적분의 정의는 도대체 뭐냐? 요거의 정의는 구분고적법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저번 시간에. 정적분의 정의는 구분고적법이야. 미리 얘기하지만 전혀 몰라도 돼. 지금 선생님이 쓰는 거 안 적어도 되고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냥 편하게 들어도 돼. 자, 그럼 구분고적법은 뭐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곡선으로 생긴 넓이잖아. 우리는 곡선의 넓이는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호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거를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들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잖아. 이걸 우리 기본 도형이라고 부른다고. 얘도 똑같이 생각하고 싶었던 거야.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지금 요 밑에 A에서 B까지 있지. 요 밑에 A에서 B까지를 얘를 n등분 해볼 거야. n등분 해볼 거야. 어떻게? 한 칸, 두 칸, 세 칸 쭉 해서 중간에 이렇게 있고 균일하게 이렇게 n등분 했다고 생각해봐. 이 크기를 균일하게 이렇게. 그럼 이 칸의 간격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니? A에서 B까지니까 B-A지. B-A를 n등분 이렇게 n으로 나눈 거라고. n으로 나눈 거야. 이게 요 한 칸의 길이가 되는 거지. 요 한 칸의 길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번호를 좀 매길게. 우리 수열을 배웠으니까 앞에 시작을 x0, 얘를 x1, 얘를 x2, 얘를 x3 쭉 가서 얘를 k번째 xk, 그리고 얘를 뭐 xn 이렇게 표기를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쪼개는 거냐면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자, 여기다가 x1에서 또 그대로 위에다가 수선해바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또 여기서도 똑같이 수선해바를 올려가지고 직사각형 하나 만들고. 이렇게 이것 떠나 똑바로 묶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똑바로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할 수 있지. K에서도 이렇게 똑바로 올려가지고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도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S1 직사각형,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세 번째 직사각형, K번째 직사각형, 얘가 N번째 직사각형이 될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직사각형을 다 더해. 직사각형을 다 더한다고 쳐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럼 지금 이렇게 내가 더하면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랑 똑같니? 아니지. 여기 이만큼 오차가 생기지. 이게 좀 튀어나와 있잖아. 여기 또 부족하고 여기 또 튀어나와 있고 오차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오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극한이라고. 이걸 무한대로 쪼갠다고 생각해봐. 내가 n을 무한대로 쪼갠다고 생각해봐. 이거를 굉장히 잘게 쪼개면 마치 이 직사각형이 뭐처럼 느껴지겠니? 하나의 선처럼 느껴지는 거 맞니? 그러면 선으로 이렇게 쌓아나간다고 치면 오차가 줄어들 거라고. 다시 어떻게 할 거라고? 무한대로 보낼 거라고.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라고. 그럼 저 직사각형의 넓이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한 김에 다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설명하고 갈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지. 가로가 뭐냐면 요거야. 요거. n분의 b-a.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x축의 간격이니까 델타 x라고 표현해볼게. 그럼 이 높이는 뭐가 될 거냐면 xk에서의 함수값이 될 거야. 이게 fxk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sk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델타 x, 세로가 fxk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거 sk 대신에 얘를 갖다 써볼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sk 대신에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여기서 그냥 몰라도 되는데 왔으니까 우리 수학을 하자고. 산수 말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이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되는 거야. 우리 델타 x가 잘게 쪼개지면 dx가 된다고 미분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이게 dx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윗끝 아래끝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적분의 정이야. 정적분의 정.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건 뭘 하고 싶었던 거야? x는 a, x는 b, x축, y는 fx로 둘러싸인 넓이를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선생님이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넓이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넓이는 아니야. 넓이랑 비슷한 개념이지 넓이는 아니야. 그건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할게.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건 사실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 구분구조법을 안 가르쳐. 이걸 심화미적분에서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적분을 너희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을 어떻게 배우냐. 너무 안타까운데 자, 교육과정에서는 정적분의 정의라고 쓰거든. 선생님도 그냥 정의라고 쓸게. 사실 정의라기보다는 계산이라고 기억해야 돼. 정적분의 계산법이다라고 기억해야 돼. 자, 우리는 정적분의 정의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얘를 뭘 이용해서 계산할 거냐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야. 사실 원래는 그냥 너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야. 부정적분을 이용해서도 계산이 된다고 맞아 떨어져서 너무 위대한 학문이 된 거거든. 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부정적분을 배웠으니까 요 fx를 부정적분한 함수 중 하나, 얘를 부정적분한 함수 중에 하나를 라지 fx로 쓰기로 했지. 이렇게 쓸 거야. 그냥 내가 라지 fx라고 쓰니까 원래 부정적분하면 뭐가 생기냐면 적분상수가 생기잖아. 근데 나는 그냥 플러스 c가 아니라 그냥 라지 fx로 쓰겠다라는 건
적분 상수가 0인 부정적분을 골라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 가우스 기호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우스 아니야? 그냥 중간 과정을 하나 거칠 거거든? 요 윗끝 아랫끝을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한번 써주는 중간 과정을 한번 거칠 거야. 이게 부정적분이 중요해서 그래. 그럼 얘가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윗끝을 집어넣어. 부정적분한 함수에다가 윗끝을 집어넣고 아랫끝 집어넣은 걸 뺄 거야. 뺄 거야. 조심해야 돼. 이게 부정적분 계산이야. 우린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다음에 졸지 말고 잘 봐봐. 잘 봐줘. 봐봐. 하나만 해볼게. 1에서 2까지 x dx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x를 부정적분 해보자. 그럼 2분의 1에 x 제곱에 원래 적분상수 c가 생기지. 근데 안 쓸 거라고. 안 쓸 거야.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2가 되지. 빼기 1 집어넣은 걸 뺄 거야.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이 되는 거야. 왜 적분상수 안 쓸까? 왜 적분상수 안 쓸까? 쓸 필요가 없어서야. 왜 안 쓰냐면 봐봐. 여기다 한 번만 해볼게. 얘를 적분상수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fx 더하기 c가 되는 거잖아. 뭔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어쨌든 b 집어넣은 다음에 a 집어넣은 걸 뺄 거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면 b 집어넣으면 fb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a 집어넣으면 fa 빼기 더하기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적분상수가 날라가. 어차피 얘만 남는다고. 그래서 적분상수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적분상수가 0인 부정적분을 하나 써가지고 우리는 계산하면 된다.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 구분고적법. 우리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심화미적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쓸 거야. 근데 우리가 심화미적분을 안 하는 친구들은 다행히 그냥 요것만 하면 된다.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만 이렇게 합시다. 봐봐. A에서 B까지 fx dx에서 얘랑 얘가 의미하는 게 있어. fx랑 dx가 의미하는 게 있거든. 이 fx가 뭐였냐면 얘가 fx가 된다 그랬지. 얘가 델타 x가 dx가 된다 그랬어. fxk가 뭐였니?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세로의 길이였고 델타 x가 뭐였어? 직사각형에서 이 가로의 길이였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런 느낌은 잡고 갔으면 좋겠어. fx dx에서 fx가 의미하는 게 세로 얘기하는 거고 dx는 가로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마음속으로 정적분은 무조건 넓이야. x는 a에서 x는 b까지 fx랑 x축이랑 둘러싸인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선이 쌓여서 우리 면적이 된다고 배웠잖아. 이 선 함수값들 fx들이 쌓인 거라고. 이렇게 이게 fx. dx는 요 가로 간격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적분 정확하게 이 느낌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적분 넓이라 그랬잖아. 근데 또 내가 넓이는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세 번째.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적분하고 넓이는 같지 않아. 비슷한데 같지 않아. 왜 같지 않냐면 넓이라는 건 뭐냐면 너네 시간, 길이, 무게 다 무슨 수로 나와야 돼? 0 이상의 수로 나와야 되는 거 맞니? 넓이도 마찬가지야. 넓이도 항상 무슨 수로 나와야 돼? 0 이상의 수로 나와야 돼. 음수가 나올 수 없다고. 지우야, 서서 들어. 넓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거야. 두 가지 상황. 첫 번째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함수가 x축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 x는 a가 있고 여기 x는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둘러싸인 요 넓이, 이 넓이를 선생님이 s라고 한 번만 표현을 해볼게. s.
자, 넓이야, 넓이. S는 넓이야. 그러니까 넓이는 항상 무슨 수로 나와야 된다고? 0 이상의 수로 나와야 된다고. 0 이상의 수로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x축 위에 fx가 있을 때 넓이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적분한 거랑 똑같아. 적분한 거랑 똑같아. 근데 x축이 이렇게 있어. fx가 이렇게 밑에 그려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래서 여기 x는 a가 있고 여기 x는 b가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도 넓이가 있잖아, 넓이. 이게 면적이 이루는 넓이. 이때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무슨 말이냐?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 적분값이 정적분이 이렇게 쓰자.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는 x축 위에 fx가 있을 때는 정적분 값이 양수라고. 양수야. 그러니까 정적분하면 넓이라고 퉁쳐서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x축 아래 fx가 있을 때는 정적분 값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정적분 계산은 음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뭘로 바뀌어? 양수로 바뀐다고. 양수로 바뀐다고. 이게 우리한테는 외울 일이 아니라고. 난 여기서 설명했다고. 설명했어. 봐봐. fx가 의미하는 게 세로거든. 세로의 길이야. 요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생각해봐. 내가 지금 fx가 x축 밑에 있잖아.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얘가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fx가 되는 거잖아. 근데 s축 밑에 있으니까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거 맞니? 음수인 거 맞아? 함수 값이 음수라고. 세로의 길이가 얘가 지금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들이 죄다 음수로 계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니? 정적분은 넓이처럼 쓸 수 있는데 넓이는 아니야. 정적분은 뭐냐면 부호를 갖는 넓이야. 넓이인데 부호가 있다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만 쓰는 얘기야. 좀 위험한 표현인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편하더라고. 나는 이제부터 이 부호를 갖는 넓이인 정적분을 면적이라고 할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면적이 넓이 똑같은 말인데 그냥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냥 면적이라고 쓸게. 면적. 영역의 면적이라고 쓰겠다. 그래서 우리 이 정도가 정적분의 우선 기본 개념이야. 정적분의 기본 개념. 그럼 이제 우리 정적분의 성질 하나만 보고 문제를 봅시다. 하나만 더 할게. 굉장히 중요한 정적분의 성질이 몇 가지를 볼 거거든. 자, 네 번째. 이것만 하면 이론 끝나. 이것만 하면 이론 끝나니까 잘 봅시다. 정적분의 성질. 선생님은 계속 얘기하는 게 수학은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라 눈으로 보면서 뭔가를 계속 봐야 되거든. 눈으로 보면서 뭔가를 계속 봐야 돼서 너네가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계속해서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정적분 뭐다? 넓이다. 넓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계속 그림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 그림. 그래서 첫 번째 정적분의 성질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 뭐냐면 윗끝 아래끝이 같을 때야. 윗끝 아래끝이 같을 때. 윗끝 아래끝이 같을 때 정적분 얼마까? 너무 당연하게도 0이야.
0. 정의로 생각해봐. x축이 있고 fx가 있어. x는 a까지 x축이랑 fx랑 둘러싸인 넓이 얼마야? 당연히 0이지. 당연히 0이라고. 윗끝 아래끝 같으면 정적분값 얼마다? 0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문제를 풀 때 너무너무 중요하게 쓸 거야. 절대 잊으면 안 돼.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정적분값 0이다. 자, 두 번째. 얘도 이제 문제 풀 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요거랑 윗끝 아래끝 둘이 자리를 바꿔볼게. 윗끝 아래끝 둘이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윗끝 아래끝 둘이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배가 돼. 부호 반대야. 윗끝 아래끝 부호 바꾸면 부호 반대가 된다. 얘가 의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적분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보통 우리가 A에서 B 이렇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게 순방향이야. 그러면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거든.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아까 이렇게 n등분 했었잖아. 간단하게만 해봐. n등분해서 델타 x를 n분의 b-a로 이렇게 썼거든. 이거는 언제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일 때가 이렇게 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인테그랄 b에서 a까지로 되면 이 델타 x가 어떻게 될까? n분의 a 빼기 b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 우리 둘이 어때? 부호가 반대지. 부호가 반대. 그래서 윗끝 아래끝 뒤집으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얘도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써먹거든. 너무너무 많이 써먹으니까 많이 좀 익숙하게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부정적분의 성질하고 똑같은 거라서 가볍게 하고 넘어갑시다. 부정적분하고 똑같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kfx dx 상수배 되어 있는 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부정적분할 때도 무시하고 바깥으로 뺄 수 있었잖아. 똑같아. 그냥 바깥으로 빼면 된다. 바깥으로 빼서 적분하면 된다. 우리가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잖아. 그거니까 정적분 부정적분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더하기 빼기 찢을 수 있었거든. 더하기 빼기 f 뿔마 g에 dx가 있으면 얘 찢어가지고 부정적분 할 수 있었듯이 정적분도 찢어가지고 할 수 있다. a에서 b까지 f dx 뿔마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얘는 이제 이 두 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너네 편하게 부정적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정적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너네 그냥 편하게 하면 돼라는 말이거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다섯 번째. 정적분의 고유 성질이야. 정적분의 고유 성질. 너무너무 중요한 정적분의 고유 성질. 써볼게. 이거 쓰고 얘기해볼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x dx가 있다고 쳐볼게. 이 지금 4번하고 거꾸로라고 보면 되거든. 4번은 봐봐. 4번은 지금 뭐냐면 적분 구간이 같으면 A에서 B 적분 구간이 같으면 두 함수를 더할 수 있다는 거, 합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얘는 반대로 적분 구간은 제각각인데 함수의 모양이 같지. 함수의 모양이 같아. 함수의 모양이 같다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전제 조건. 이게 중요한 건데 한쪽의 윗끝과 한쪽의 아래끝이 같아야 돼. 이게 핵심이야. 한쪽의 윗끝과 한쪽의 아래끝이 같으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합칠 수 있어. 연결한다고 생각해. B랑 B가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B랑 B가 달라붙어서 A랑 C에서 끝나게 된다.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정적분의 고유 성질이야. 자,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자,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여기가 x는 a고, 여기가 x는 b고, 여기가 x는 c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 선생님이 편의상 a에서 b까지 요 영역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b에서 c까지 영역의 넓이를 S2라고 해볼게. 그리고 전체 넓이를 S라고 해보자. 전체 넓이를 S라고 해볼게.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 봐봐. A에서 B까지 fxd에서 A에서 B까지 x축이랑 y는 fx가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니까 이거 S1이지. 정확히. 얘 B에서 C까지 둘러싸인 넓이니까 얘 S2지. 얘는 뭐야? A에서 C까지니까 전체 넓이지. S. 맞잖아. 맞다고. 그래서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럼 우리 여기서 너네 그런 의심이 하나 들어야 돼. 무슨 의심이 들어야 될까? 이 B가 꼭 A랑 C 사이에 있어야 될까? B가 A랑 C 사이에만 있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시키지 못했겠지. B가 꼭 A랑 C 사이에 있을 필요 없어. 어디에 있어도 그냥 붙어서 A에서 C로 바뀌는 거야. 그거 한 번만 증명하고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 자, 잘 따라와봐. 이거하고 쉴게. 잘 따라와. 자, A 여기다가 내가 C를 두고 B를 여기 바깥쪽에 둬볼게. 이렇게 바깥쪽에 둬볼게. 이렇게 둬볼게.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A에서 C까지, A에서 B까지, 미안해.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요 넓이를 S1이라고 해볼게. S1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요 넓이를 S2라고 해볼게. 내가 지금 넓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넓이는 항상 무슨 수? 양수야. 넓이는 항상 양수. 그 다음에 요 A에서 C까지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그럼 봐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더하기 B에서 C까지 F가 A에서 C까지 F가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써보자고. 얘가 뭐야? S1이지. A에서 B까지 넓이니까 S1이야. 이거 뭐야? B에서 C까지 fx dx 뭘까? 그치. 마이너스 S2인 거 맞아? 이거 마이너스 S2야. 왜? 우리 지금 거꾸로 가잖아. C에서 B까지로 했어야 되는데 B에서 C까지 역방향으로 간다고. 역방향으로 가면 뭐가 붙는다고? 마이너스 붙는다고. 그러니까 B에서 C까지 fx dx는 이 넓이랑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S2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체 S에서 S2를 빼야 돼. 이렇게. 그래서 뭐만 남아? 파란색 S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B가 꼭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B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같으면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그냥 A에서 C까지로 간다. 봐봐. 이따가 문제 풀면서 많이 할 건데 함수가 다를 때는 적분 구간이 같으면 신경을 쓸 거고 함수가 같을 때는 이걸 신경 쓸 거야. 혹시 내가 달라붙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 위끝과 아래끝이 똑같아서 붙일 수 있는 게 있나를 신경을 쓸 거라고. 적분.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적분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계산이야. 계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적분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적분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57분이니까 5분에 시작합시다. 5분에 시작할 테니까 잠 좀 깨고 문제 쪽 봅시다.